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금융센터 정용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결제 방식을 국제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요,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송금결제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추심결제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장 결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BPO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요, 그 국제 무역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이제 ICC 라고 해서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 무역결제 방식에 관련된 국제 규칙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심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URC 520이라는 게 있습니다. 522 추심에 관한 통일치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UCP 600이 있습니다. 뭐 신용장 통일치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규칙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인코텀스라는 게 있죠. 인코텀스 현재 버전은 2010인데요. 자, 이와 같은 국제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이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곳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역할을 해줘갔고요. 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들을 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ICC 코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뭐 대표위원인데요. 이 ICC 코리아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한 규칙들을 공식 번역을 하고, 그리고 공식 실무 해설서를 출판을 해서 뭐 국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은행에 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 결제 방식은 국제 룰, 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그 분류하는 기준으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실무상으로서는 뭐 다른 방식들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이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뭐 일부 특정 국가 또는 일부 당사자들만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이 무역 결제 방식을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 국내에서는 송금 결제 방식, 추심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만 이용되고 있고요. 이 BPO 결제 방식은 아직 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 BPO 결제 방식은 뭐 중국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송금 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의 그 단점과 장점을 보완한 방식이 이제 그 BPO 결제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상업회에서는 네 번째 결제 방식이 BPO 결제 방식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네 가지 방식에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송금 결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이 신용장 결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심 결제 방식과 다른 기타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송금 결제 방식을 그 영어로 그냥 TT 페이먼트,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T는 이 텔레그래픽, 텔레그래피 트랜스퍼였고, 그냥 TT 방식이라고 하고 있죠. 이 TT는 텔레그래피 전신으로 이체한다라고 해서 TT 방식,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이 지급을 해외로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은행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과 또는 영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대금을 보낼 때 이 전신, 스위프트 망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입한 공동망인데요. 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전신으로 대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송금 방식을 그냥 TT 방식, 텔레그래피 트랜스퍼 방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계약서 상에 TT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송금 방식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TT 방식은 은행의 보증이 없는 무신용장 방식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송금 결제 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자신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일방적인 위험과 책임하에 물품을 송부하고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이 송금 결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금이 은행을 통해서 이동하고 전달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사전 송금 방식인지 사후 송금 방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행 기준으로 이 수출입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필증. 보통 이제 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입 면장, 수출 면장 관련해 갖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 필증 제출 여부에 따라 사전 송금 방식인지 또는 사후 송금 방식인지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정보를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하는 그 거래가 뭐 사전 송금 방식인지 사후 송금 방식인지 이러한 데이터를 뭐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쪽 통계 목적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이런 방식 관련해갖고 이 무역 거래를 요즘에 사기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이동되지 않지만 자금만 이동해서 이 돈 세탁,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사전 송금 방식이나 뭐 사전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받는 경우에 한 2, 3년 후에 관세청에서 이 조사가 자금세탁에 관련된 문제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수출 신고 필증 여부에 따라 은행에서는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 송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송금 방식은 그 영어로 뭐 TT in advance. 자,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상에 TT in advance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전 송금 방식은 이 바이어가 이 셀러한테 덱을 먼저 보내줍니다. 덱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후에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이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 송금 방식은 바이어한테 매수인 바이어한테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자기가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받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위험이 전부 다 바이어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전 송금 방식은 소액인 경우에 보통 이제 주로 샘플이죠. 샘플을 보내는 경우에 또는 바이어가 셀러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경우에 그리고 셀러의 국가도 좀 안전한 국가인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 그 사전 송금 방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뒤에 설명드리는 사후 송금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전 송금 방식은 바이어인 수입상이 대금을 먼저 송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수출상인 셀러가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전 송금 방식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TT in advance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사후 송금 방식인데요. 이 사후 송금 방식은 보통 영어로 이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payment in later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빈번하게 이러다 보니까 그 계약서 상에 이 사후 송금 방식을 OA 방식, 오픈 어카운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송금 방식은 뭐 오픈 어카운트 방식, OA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외상 판매 방식의 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상이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향후 이 거래 조건에 따라 수입상이 이 대금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이제 그 사후 송금 방식, 그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외상 판매 방식으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일정 기간 동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뭐 매 건별로 또는 뭐 퍼처스 오더별로 아니 계약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날 결제를 하든지 뭐 60일에 경과돼서 결제하는지 여튼 이건 페이먼트 조건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선적 서류를 수입상한테 먼저 송부를 하게 되면 수입상은 결제 조건에 따라 일정 시점 후에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제 그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셀러가 물품을 먼저 보내주고 바이어가 나중에 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자, 그래서 이 셀러 입장에서 또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외상 방식이 되겠죠. 물건을 먼저 받고 이 판매된 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이 방식이 사후 송금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셀러가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셀러가 선적을 해서 물건을 전달해 줬는데 나중에 만기 때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전부 다 이 셀러인 그 수출상이 그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방식인데 근데 요즘에 무역 관행이 이 그 바이어가 갑의 입장이죠. 뭐 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구매하려는 당사자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 방식을 그 수출상이 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오픈 어카운트 방식, 사후 송금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많은 거래가 특히 송금 방식인 경우에 대부분이 오픈 어카운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는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흐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와 발생된 그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한 후에 이제 뭐 수출 채권, 대금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가지고
뭐 금융기관, 은행에 대출을 요청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후송금 방식에 관련된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그 은행에서 대금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이 보험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 무역금융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간략하게 이 사후송금 방식은 이 셀러의 수출상이 물품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사후송금 방식이고 영어로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금 방식 중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은행이 지급 보장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위험 하에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받기 때문에 그 입금 계좌를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요즘에 그 이메일이 해킹이 돼갖고 잘못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뭐 그 해킹의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송부하고 나중에 전화번호, 수입상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다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해킹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을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금 방식인 경우에 일방적인 하나의 당사자가 거래 위험에 노출되고, 자, 그리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 이 계좌가 이메일을 통해서 해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해킹에 대한 위험이 좀 존재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출상 입장에서는 그 은행을 선적을 하고 이 선적에 관련된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출 채권을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거래가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거래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거래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 또한 이 장점이 있습니다.